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북한 급변 사태 이런 이야기 요즘 부쩍 자주 나옵니다. 이제 김정은이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사실 그 등장한 김정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의혹이 있는 상태고, 어쨌든 진짜를 하더라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없으면 북한 체제라는 것이 바로 그냥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변 사태 이야기 자주 나오는 것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급변 사태 아직은 멀쩡한데, 아니 그런 이야기, 북한 무너지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예상은 왜 하는 것이고 대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미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 핵무기 회수 훈련을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부에서 아주 많은 사진들을 다량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뭔가 적진 내부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럼 어딜까라는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역이나 형상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 북한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유고시 핵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해라 라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RFA가 보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RFA는 미 의회 관영지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북한 내 추가적인 불안정 발생 가능성을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간주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은 김정은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위급 후보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라면서 핵 적대국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정보에 맹목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김정은 사망 등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와 핵기술이 제3국이나 불량단체에 유출될 것이 우려되며 하원은 행정부에 즉각 이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라는 이제 내용이 담긴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도 지금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급 후보들에 대한 새로운 컨택 포인트 만들어라. 김정은하고 지금 회담하고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김정은 죽고 나면 이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고 나면 누가 권력을 잡을 거냐 라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컨택 포인트를 미리 지금 선을 넣어놔라.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런 거 다 선을 만들어 놓고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하고도 공유하고 그들도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해놓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난주에 보여줬으니까 이제 북한은 멀쩡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지금 요즘 자주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유고 상황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느닷없이 닥쳐올 줄 모른다라는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 의회에서 이런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 해병대가 뭔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훈련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의회가 경고를 한 그 다음날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들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슈퍼스텔리온 큰 대형 헬기죠. 가장 큰 헬기인데 이 슈퍼스텔리온 헬기들이 저공 비행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캡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제466 해병 중헬기 비행대는 5월 8일 일본 오키나와 해안 실탄 사격 훈련장에서 적어도 전술 기동 및 회피 훈련을 실시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여러 장의 사진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부대가 아니고 미 본토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온 헬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키나와에서 실탄 사격 훈련장에서 적어도 침투 훈련을 하는데 아주 실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 슈퍼스텔리온들이 완전히 회피 기동을 하면서 플레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대공포가 날아오는 것이죠. 지대공 미사일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플레어를 사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466 중헬기 비행대는 해안의 적지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회피 기동 및 플레어 발사가 포함된 일련의 절차를 연습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회피 기동을 하고, 자, 그러면은 저기 지금 밑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쏘니까 밑에 지금 적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피 기동만 하면 안 되죠. 적을 제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슈퍼 스텔리온 헬기의 램프를 열고 그 뒤에서 M2 기관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K6 중기관총, 우리 K6가 이 M2를 카피한 거죠. 그래서 K6 중기관총 같은 이런 12.7mm M2 중기관총을 마구마구 지금 사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지대공 미사일 쏘니까 플레어 터뜨리고 회피하고, 그리고 위에서 공격하고, 이런 아주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헬기 부대는 그러면 어떤 부대길래 이런 훈련을 하고 있나? 자, 막 한번 보시면, 야, 늑대 3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군산비행장, 제8 전투비행단이죠. 울프팩. 여기도 이름이 울프팩이에요. 울프팩. 자, 이 비행대는 1984년 CH-53 헬기를 운용하는 대형 수송 헬기 부대로 창설이 되어서 걸프전은 물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요인 수송 그리고 강습 작전을 주로 수행하며 실전 배치 경험을 쌓은 부대입니다. 주둔지는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의 캠프 미라마며 최근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들은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이런 데서 이제 이착함하면서 여기에 있는 해병대를 싣고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그런 부대죠. 지금 여기 강습 상륙함에서 지금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강습 상륙함에서 해병대 태우고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굉장히 이제 우수한 것이 아프간전, 이라크전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아프간이나 이라크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요인들이 현지 시찰을 가면 대부분 이 466 비행대대가 그 VIP들을 수송하고 부대로 시찰하러 가고 하는 그런 임무들을 수행했답니다. 왜냐? 제일 잘하니까. 이런 정말 침투비행, 적어도 침투비행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 비행대가 주로 수송 임무를 다 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공중구비 장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헬기 부대가 이런 모습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슈퍼 스텔리온 헬기가 36,000파운드의 외부 화물 슬링 훈련을 실시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돌덩이 같은 거 지금 막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 보면 큰 그 미국 그 기동 트럭 또 매달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36,000파운드, 16톤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사진들과 함께 이렇게 쭉 판단을 해보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급변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제 핵무기 또는 핵물질, 탄도미사일의 탄두 이런 것들을 이제 급히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3국 또는 제3의 단체, 테러 단체죠. 이런 데로 들어갈 경우에 미국의 안보 그리고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이 핵의 통제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되면 빨리 미군이 들어가서 핵물질들을 다 가져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음동에서 핵무기 생산하는 그 산음동 기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공개된 실리 그 탄도미사일 최종 조립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SLBM 만드는 곳이라든지 또는 뭐 SLBM 기지라든지 또는 ICBM 또 뭐 이런 그 중거리 미사일 기지라든지 또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그 농축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바로 그냥 천장을 깨버리고 그 내부에 있는 핵물질들 또는 탄도미사일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싣고 허브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매달아 가지고 들고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트럭을 매달고 들어가서 트럭을 딱 내려주면 그 트럭이 쑥 들어가서 그 트럭에 이제 핵물질이나 뭐 우라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확확 실어서 그 트럭 채로 또 확 들고 올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식의 실전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슈퍼 스텔리온 헬기들만 들어가면 아까 보시다시피 K6 그러니까 M2 기관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의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아메리카급 상륙함이라든지 또 와스프급, 그러니까 지금 뭐 SX나 박서 이런 강습 상륙함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습 상륙함들에서 당연히 스텔리온만 가는 거 아니죠. 오스프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 헬기인 그 바이퍼 공격 헬기, 그리고 UH-1Y 베놈 이런 것들, 베놈도 다 해외 건식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게, 근데 여기 스텔리온 같은 경우는 공중급유도 받을 수 있고, 또 공중급유 안 받는다 하더라도 항속거리도 길고 하지만 바이퍼나 UH-1Y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짧죠. 그래서 이제 적지대에 들어가서 긴급하게 이렇게 바이퍼나 베놈에게 현장 급유해주는 이런 훈련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369 경공격 헬기 비행대와 함께 전방 연료 및 무장 재보급소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UH-1Y 베놈 헬기에게 지금 이렇게 스텔리온 헬기에서 급유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적지대에 들어가서 나를 엄호해 주었던 이런 소형 헬기들, 상대적인 소형 헬기들에게 급유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퇴출해서 나오는 이런 훈련들 아주 실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텔리온 헬기나 아까 보여드린 이 UH-1Y 헬기 이런 데 그냥 가는 거 아니죠. 당연히 보병을 다량 탑승하고 갑니다. 스텔리온 헬기만 해도 보병 한 개 소대를 실을 수 있죠. 한 개 소대 쫙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실리 공장이다, 또는 그 산음동 공장이다, 그러면은 산음동 기지에 들어가서 고농축 우라늄 확 들고 우라늄 농축해 놓은 원료 들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또 실리에 들어가면 탄도미사일 탄두, 핵탄두 확 분리해 가지고 들고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공장지대에 들어가서 그 공장을 점령해야 됩니다. 사진들 보면 전부 지금 공장지대에 들어가서 창문을 타는 곳 들어가는 모습, 계단, 공장지대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하필 공장이냐? 시가지도 아니고 왜 하필 공장이냐?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공장지대에서 은닉되어서 거기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인비료 공장 이런 데서 이제 그 인을 가지고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고, 그 옐로우 케이크를 불소 처리해서 고농축 우라늄 만든 원료로 쓰고, 그렇게 해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의 연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공장들에 들어가서 각종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해 와야 되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지대에서 계속 뭔가를 수거하고 제압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보여드린 대로 헬기들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 훈련, 헬기들이 들어갈 때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회피하는 훈련, 그리고 헬기들이 직접 중기관총을 쏴서 적의 보병들 또는 대항군들을 제압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미국의 군사력이 미 해병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특수부대도 다 있고 한데, 해병대는 이런 식으로 해병대 나름대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핵 회수 작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미 하원에서 대책 세워야 된다 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런 훈련 현장을 국방부에서 쫙 보도했다는 것은 우리 하고 있다 라는 사인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원래 있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여기에 이제 31 해병 원정대 있지요. 그리고 박서 강습 상륙전단, 그리고 SX 강습 상륙전단, 이렇게 해서 2개의 강습 상륙전단이 더 오고 있다. 그럼 여기에 또 2개의 해병 원정대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 합하면 7,000여 명 정도의 해병 원정대가 이 3개 전단에 탑승을 하고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해안 상륙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중 강습에서 각종 포인트에 들어가서 회수하고 아주 국지적인 지역적인 전투를 해서 뭔가를 가져오고 제압하고 체포하고 하는 이런 대규모 동시다발적인 강습작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해병대들이 갑자기, 상륙전단들이 갑자기 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북한이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군이 수거해오는 북한의 핵물질이나 대량 살상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에 대한 통치권 그리고 그 어떤 우리의 그 입김, 권한, 권리 이런 것들 더 많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잠수부대라고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해체하고 뭐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북한 급변 사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잠수부대 다시 재가동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핵물질 수거하고 하는 훈련들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은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